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매일 밤 화장실에 가려고 10번씩이나 깨서 너무 피곤해요. 선생님,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당신이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의 건강을 30년 넘게 지켜온 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한 탓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을 오가며 잠을 설치고 이유 모를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피 맛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양치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면 짭짤한 맛이 느껴지죠. 바로 그 맛이 0.9% 염분, 즉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농도의 소금입니다. 인간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 눈물, 땀 속에는 여전히 바다의 순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소금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짜게 먹으면 병이 온다.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 이렇게 배워오셨죠.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오히려 몸이 약해지고 불면, 야간요,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가족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년 전 72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주방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혈중 나트륨 농도가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던 겁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가 권했던 건강식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켜오셨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국물은 거의 드시지 않고 소금은 멀리하고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며 커피도 블랙으로만 드셨죠. 채소 위주 식단, 염분 제로, 완벽한 건강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몸은 전해질이 부족해 쓰러진 겁니다. 즉, 아버지를 지치게 만든 것은 소금의 과다가 아니라 소금의 결핍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링거를 맞는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링거 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NaCl 0.9% 생리식염수.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금지했던 소금이 지금은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금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60세 이후의 신체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작동해온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고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과하게 마시고 염분을 완전히 끊고 채소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의 전해질이 씻겨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근육이 당기며 쥐가 나고 전해질 부족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잠이 오지 않으며 피부는 건조해져 계속 가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피부병인가 하고 피부과를 찾지만 사실은 세포가 소금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를 찾아온 환자 중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싱겁게 먹는데 왜 부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싱겁게 먹어서 몸이 물을 붙잡을 힘을 잃은 겁니다. 혈액은 묽어지고 신장은 과로하며 신경계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저는 원인을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로 갔습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그곳의 90세 어르신들은 여전히 걸어서 장을 보고 직접 요리하며 매일 아침 이런 습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마신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바다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한 92세 할머니께 여쭙습니다.
혈압이 올라갈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짜게 먹지는 않아요. 하지만 소금을 버리진 않죠. 나는 미네랄이 든 천연 소금을 써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문제는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이 다 빠진 정제 소금이었던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아버지에게 새로운 습관을 권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 반 작은 술.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게. 2주 후 아버지는 놀랍게도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피부는 혈색이 돌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10년 만에 제대로 잠을 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나눠야겠다고요. 소금에 대한 오해로 더 이상 부모님 세대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몸의 균형을 되찾고 염증을 줄이며 숙면을 돕는 황금 비율의 소금물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황금 비율 3가지를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보조식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편안한 잠을 원하신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에 바다의 숨결을 녹여 마시세요. 그 안에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이 깨어납니다. 아버지께서 회복하신 후 저는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2시간 자면 꼭 한 번은 화장실을 가야 해요. 밤마다 다리가 쥐가 나요.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천 건의 혈액검사 결과를 직접 봐온 제 눈에는 그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건 바로 전해질 불균형, 특히 나트륨 부족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강해 체내 염분과 수분 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그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 커피, 주스 등을 과하게 마시면 몸은 그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 2배로 힘을 써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함께 빠져나가 버리죠. 결국 피는 묽어지고 세포는 탈수되고 방광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장병이 없어도 밤에 3, 5번씩 소변을 보는 이유입니다. 몸속 나트륨이 부족해 혈관이 물을 붙잡지 못하니 혈액이 묽어지고 뇌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계속 소변을 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잠이 끊기고 몸은 회복할 틈을 잃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4세의 김순자 할머니, 창백한 얼굴로 검사지를 꼭 쥐고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선생님, 물을 많이 마실수록 더 피곤해져요. 검사 수치를 보니 나트륨 농도가 128 mmol/L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평소 식습관이 어떠세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거의 안 먹어요. 국물은 버리고 채소랑 과일만 먹어요. 물은 하루에 2리터요. 그 건강한 습관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약하게 타서 마시고 점심에는 된장국을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신 할머니는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한 번밖에 안 깨요. 피부도 덜 건조하고 머리도 맑아요. 그 웃음 속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 신경계를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뇌와 근육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고 심장의 박동을 유지하며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도록 돕고 세포 안의 수분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은 탈수될 뿐 아니라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심하면 부종까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피부병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혈액이 묽어지고 세포가 말라가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나트륨이 부족하면 항인효 호르몬 ADA의 기능이 떨어져 몸이 물을 붙잡지 못하고 밤에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 의사들은 이 점을 놓칩니다. 물을 줄이세요, 싱겁게 드세요 라고만 말하고 정작 중요한 적절한 염분 보충은 알려주지 않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불면증의 원인 중 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 부족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나트륨과 함께 신경 전달을 조절하는 삼총사입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이 미네랄들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중추신경계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어 밤에 뒤척이고 이유 없이 깨는 일이 잦아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건강이라는 교향곡이 아름답게 울립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지 않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소금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을 때입니다. 이건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혈압을 올리죠. 하지만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은 다릅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수십 가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중요한 점은 소금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0.9% 농도, 즉 병원에서 사용하는 생리식염수 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비율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비유합니다. 몸은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줘도 미네랄이 없으면 비옥함이 씻겨 나가죠. 하지만 천연소금 한 꼬집이면 그 땅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아니라 소금과 미네랄이 함께한 물. 양이 아니라 리듬이 건강을 만듭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새 삶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연 소금을 올바른 비율로 섭취했을 뿐인데 밤중 배뇨가 줄고 잠이 깊어지고 식욕이 돌아오며 기억력까지 좋아졌습니다. 들으면 너무 단순하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의학은 종종 증상만 치료하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하나의 생태계처럼 균형으로 움직입니다. 어르신들의 불면과 야간뇨의 진짜 원인이 전해질 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수년간 연구하고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금물의 황금 비율 3단계 요법이라 부릅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게 해주며 잠은 다시 20살 때처럼 깊고 평온해집니다. 첫 번째 황금 비율, 아침에 0.9% 소금물 한 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6-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아 완전히 건조된 상태입니다. 피는 끈적하고 전해질은 줄어들며 세포는 목이 마른 상태죠. 이때가 바로 따뜻한 소금물로 몸을 깨워야 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의 따뜻한 물 500ml, 천일염 반 작은 술 약 0.9%를 넣고 잘 녹입니다.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조금씩 마십니다. 이 0.9% 농도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생리식염수와 동일합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몸이 가장 편하게 흡수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단 한 잔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고 얼굴빛이 환해지고 소변이 맑아지며 며칠 뒤부터는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부산에 사는 79세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일주일 만에 달라졌어요. 밤에 한 번만 깨고 아침엔 다리 부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필요로 하는 연료물과 소금의 완벽한 조합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두 번째 황금 비율 점심 후 꿀레몬 소금물 한 잔. 점심 식사 후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졸림, 두통, 피로감은 단순히 식곤증이 아닙니다. 그 시간대에는 혈당과 전해질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꿀과 레몬을 섞은 소금물을 마시면 전해질을 보충하고 몸의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 300ml, 천일염드 작은 술, 천연꿀 1작은술, 레몬 한 조각 또는 레몬즙 몇 방울. 이 조합은 위산을 중화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레몬의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꿀은 천연 항염 효과로 관절염, 방광염, 두통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71세의 이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커피 없인 못 버텼는데 이걸 마신 뒤로는 몸이 가볍고 얼굴빛도 환해졌어요. 식사 후 30분에 마시면 오후 피로가 줄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저녁에는 훨씬 쉽게 잠이 듭니다. 세 번째 황금 비율, 잠자기 전 구운 바나나 플러스 따뜻한 소금물. 이건 많은 분들이 듣고 이렇게 간단했단 말인가요? 라며 놀라는 비법입니다. 잠자기 2시간 전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를 기름 없이 팬에 살짝 굽습니다. 한 면당 3분씩 구우면 향이 살아납니다. 원하시면 계피가루를 약간 뿌려도 좋습니다. 그 다음 따뜻한 소금물 2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킵니다. 여기에 소금의 나트륨이 결합하면 방광 근육이 부드럽게 풀려 밤중 소변 자극이 줄고 깊은 숙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나나의 천연 당분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76세의 박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5번씩 갔는데 이걸 시작하고 5일 만에 7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 목소리가 떨릴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 조각의 구운 바나나와 한 잔의 소금물은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합니다. 물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소금물을 마시지 마세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천연 소금을 사용하고 정제 소금이나 구운 소금은 피하세요. 농도를 진하게 만들지 마세요. 너무 짜면 위를 자극하고 갈증을 유발합니다.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중증 심부전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시도하세요. 이 세 가지 황금 비율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합니다. 낮에는 머리가 맑고 피로가 줄며 밤에는 숙면을 취하고 피부가 맑아지고 심장이 안정되고 기억력까지 좋아집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단지 올바른 재료, 물, 소금, 천연 미네랄을 주기만 하면 복잡한 약 없이도 스스로 회복합니다. 제주에 사는 83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은 구운 바나나 반쪽과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면 아침까지 푹 잡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의 비밀은 병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부엌 그 한 모퉁이에 있습니다. 수년간의 관찰 끝에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소금과 화해하기 시작하면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이 깊어지고 통증이 줄어들며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지어 피부까지 맑아집니다. 평생 두려워했던 소금이 사실은 몸의 모든 기능을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전류였던 겁니다. 먼저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죠.
소금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과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나트륨 농도가 일정하면 뇌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져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깊은 숙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저녁에 연한 소금물 한 모금만으로도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들이 새처럼 편히 잠듭니다.